네, 여의도 자초지종을 풀어보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공교수, 김희경 국민의당 전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결국요 안철수,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동반 사퇴했습니다. 먼저 사퇴의 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지고 대표직 내려놓겠습니다. 신 교수님, 네. 보셨죠? 어떻게 네.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냥 선택 그 코너에 몰려서 마지막 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내부에서 아주 경론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네. 당 대표로서 말이에요. 저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당 권력이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신생 정당에게 있어서 이런 사태는 초유의 일이고 네. 그러니까 당을 수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질이 예상되는데 수습하는 게 먼저지 이렇게 그냥 물러나는 게 먼저냐 뭐 이런 그 지적이 있는데 근데 좀 길게 보면요. 네. 안철수 대표가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국민의 기대가 컸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누구보다도 뭐 그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참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네. 본인 스스로가 새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당을 새로 만들어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꿈을 펼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책임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본인이 물러남으로써 새로운 시작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만류한 분들이 많아요. 최고위 계속 안 대표가 사퇴한다고 하니까는 안 되겠다 이러고 회의 나가신 분들도 있고요. 박주선 부장도 엄청 말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어떤 현실론도 알겠는데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네. 오히려 더 그런 식으로 대응하다 보면 화를 키우는,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요. 감당 불가능한 상황으로 그냥 당을 몰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당 측에서 말이에요. 이게 뭐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하는 게 마치 그 새정치의 표상인 것처럼 다른 당에는 없는 매우 엄격한 조치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새누리당은요. 한나라당 시절부터요. 그 차떼기 뭐 그 이후부터요. 이걸 당원 단계에 그냥 딱 명문화를 시켜놨어요. 네. 지금도 새누리당 당원 44조 2호를 보면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사실 국민의당 당원 11조라는 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새누리당을 하고 있는 거를 뭐 신생정당인 국민의당이 뭐 새정치 뭐 실천 모처럼 한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심지어 어떤 지도부의 일원은 말이에요. 본인 이름은 안 밝혔지만 이거 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무슨 어떤 그 회계 실무 신고상의 어떤 좀 실수로 인해서 지금 법적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희생양을 삼아갖고 그 사람들을 뭐 출당을 시킨다든가 한 거는 너무나 가혹한 조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너무나 국민들의 감각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일반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네. 국민의 세금으로 전액 보전되는 거에서 리베이트를 받았고 선거비를 허위로 과정해서 부풀려 신고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민 세금은 도적질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런 대응이 오히려 굉장히 아니하고 안철수 대표처럼 하면요. 오히려 나중에 살아날 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 대표 사퇴는 높게 평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된 대응 방향 크게 세 가지가 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고요. 두 번째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네.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아마도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문제는 뭐 당연한 거고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문제가 우선되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이번 사건 이렇게까지 크게 번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당초에는 당 관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검찰 수사의 내용을 주시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당의 운명을 검찰 손에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를 기소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면 검찰은 나는 낭식당할 거라고 봅니다. 아유, 이렇게 큰 소리 치셨었는데. 근데 너무 그냥 상황을 좀 안이하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초동 대응을 잘 했으면 굳이 안철수 대표가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위기 관리가 됐을 텐데 네. 저런 식으로 초동 대처를 안이하고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키웠지만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안철수 대표가 여기서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당이 당장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겠지만 네. 안철수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다시 부활한다든가 국민의당이 다시 그래도 새정치라는 어떤 간판을 깃발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이 일말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점에서 저는 뭐 이번 결정은 용단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대표가 이제 물러나면은요, 이제 좀 정치적 목소리를 줄이실 거라고요. 그러면 네. 호남 의원들이 좀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물론 총선 때 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또 호남의 목소리만 너무 키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난 총선 때 보면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아마도 안철수 대표 이러면 안철수 개라고 하는 의원들도 좀 많고 해서 서로 상의하면서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당까지 바로 안철수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요, 지금 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입니다. 네. 다 비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권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뭐 브렉시트 나오듯이요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 지금 미국도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네. 트럼프 열풍, 뭐 샌더스 열풍 이런 게 그냥 와싱턴 기성 정치에 대한 이 극도의 반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점에서 예외가 아닌 것 같고요. 주요 3당이 지금 다 비대위 체제라는 거는요 네. 비정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겠어요. 예, 이게 대통령께서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목표로 내걸었는데 네. 그걸 앞장서서 실천해야 될 여의도가 지금 다 비정상 상태가 돼 있다라는 거는 그 오늘 뭐 또 새누리당 내에서도 뭐 또 거기서도 저 서영교 의원 비슷한 친인척 그 보좌진 채용 문제로 뭐 또 사과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 전반의 지금 문제로 서로가 서로를 욕을 하는데 결국은 그런 모습들이 다 또 자신들에게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 사퇴를요, 신의 한 수일까요? 일단 과거에 안 대표가 사퇴했던 적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죠. 2014년 7월에는 바로 730 재보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습니다. 그때는 긴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습 보시겠습니다.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희들마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당시에도 선거 딱 지고 7월 31일 바로 뒷날 물러났습니다. 네. 오늘도 사퇴 변호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항상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에 책임을 미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퇴를 했고요. 아마 도의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잠깐 봤더니 이런 말이 오랜만에 다시 이런 말이 보셨군요. 나와요. 네. 단거리 경주에서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아, 하지만 오래 참고 달려야 하는 장거리에서는 곧잘 1등을 했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안철수 대표에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새로운 기회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단거리 경주에서 내가 별로 이긴 적이 없다. 책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제 국회 취재하면서요, 안 대표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치는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표 때도 계속 물러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안 대표는 뭐 문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정치는 책임지는 겁니다. 이 말을 안 대표가 예전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정치는 책임지는 건 100% 옳은 말인데요. 네. 정치인이 꼭 책임만 잘 져야 되는 게 정치는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인의 덕목 얘기하면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통찰력도 있을 거고요. 네. 문제 해결 능력도 있을 거고요. 위기 관리 능력도 있는 그럼 거예요. 사퇴하지 않는 그러니까 것도 요번에 책임지는 책임진 거예요? 거는 저 잘했다고 보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요번에 이게 하면서 교훈으로서 얻어야 되는 게 보면 네. 위기 관리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까 초동 대처 잘못했다. 네. 그래서 호미로도 막을 수 있는 거를 본인의 사태라고 하는 가래로도 참 막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위기 관리를
실패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 사람 쓰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처음에 그런 당 차원의 사무총장, 부총장이 개입된 당 차원의 어떤 조직적 비리 행위가 아닌가 했는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것까지 박선숙 사무총장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면서 했다라는 것은 물론 사람을 한번 믿으면 계속해서 믿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좀 이게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 쓰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요번에 그것도 내부 제보 아니에요. 그 내부 제보가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이 있고 민주당은 친노 비노가 있대지만 지금 국민의당은 친한 비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철수 가까운 측근 그룹 내에 어떤 파워 게임으로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 쓰는 거, 그다음에 용인수라고요. 위기 관리 능력. 이거는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반드시 채워야 될 덕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저도 동의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안철수 대표가 사퇴 변에서 막스 베버를 인용하면서 네. 책임윤리를 강조했는데 막스 베버가 그랬죠. 지도자의 덕목으로 책임윤리, 신념윤리,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저는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 정치에서 지도자의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집 앞마당에 포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망설이면 안 되거든요. 정확히 사태를 파악해서 내가 지금 이 대목에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나라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 능력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이제 전 대표라고 하는 게 맞나요?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늘 결단의 순간 사퇴가 있었고요. 문재인 전 대표와는 갈등을 빚다가 결국은 탈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작년 12월인데요. 작년 탈당할 때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하고 저희 힘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저렇게 탈당 선언을 하고요. 오히려 뚝심 있게 밀어붙여서 총선에서는 성공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 사퇴, 다시 그때 총선 때 승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전화위복의 상황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재판 결과일 거고요. 근데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에게 네. 탈당을 하게 되면 자의에 의해서 탈당을 하기 때문에 의원직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진 탈당을 권유를 했는데 거부를 했다. 네. 근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요. 두 사람이 탈당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지만 그 두 사람의 의원직을 그 다음 순번이 승계를 하기 때문에 잃을 게 없잖아요. 국민의당은 38석 그냥 네. 두 명의 배지의 그 멤버 교체가 되는 거죠. 선수 교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본인들이 부정을 했으니까 이제 오늘 안철수 대표의 사태까지 저렇게까지 몰고 온 건데 그런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결국 네. 말이에요. 이 배지들은 보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의 그 리더의 은덕을 입어서 달더라도요. 결국 자기가 사는 게 먼저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이제 용인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안철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또 인용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많이 보셨네요, 책을. 네. 회사를 차린 이후에도 수많은 실수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배웠다. 다만 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네. 지켰다.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같은 실수 절대 반복 안 할 수 있을까요, 안 대표? 아마도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교훈 삼아서 또 큰 정치를 하는데 자양분으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지금 대표는 물러났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버티고 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자진 탈당 해주기를 혹시라도 바라십니까? 좀 의사도 전달해봤습니다. 자진 탈당을 해서 당의 부담 좀 덜어준 다음에 검찰 조사 받아라 이렇게 건의도 해보셨군요. 의중을 떴지만은 예. 그분들은 왜 자기가 결백한데 계속 문제가 그러니까. 없는데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만약 앞으로 기소가 되면은 예. 법정 투쟁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예. 그 결백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다. 본인들은 나는 죄가 없다,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건데요.
이 두 분의 선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저렇게 뭐 이미 그 결심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자진 탈당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네.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네.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네. 본인들은 그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역시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플러스 요인이 어드밴티지가 될 있지 것이다. 않겠는가. 네. 박선수 의원이요. 17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조사를 받았는데 네.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점심시간대랑 저녁시간대랑 외출해갖고 밖에서 식사를 하고 왔다? 네. 저도 과거에 검찰에서 조사 받아본 적이 있지만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이게 역시 그래서 이게 현역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랑 아닌 거랑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분들로서는 그런 선택을 한 건데 만약에 이제 저렇게 안철수 대표가 사퇴했는데 그 재판 결과가 저 두 분에게 안 좋게 나오잖아요. 네. 저 두 분의 그럼 정치 생명은 끝난다. 국내 당으로 다시 복귀하기도 물론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겠지만 그 이후라도 정치 복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누구라도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누구라도 재판정에서의 법리적인 다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안철수의 사태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이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걸 생각해서 합당하게 결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하고요. 네. 안철수 대표 사태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다음은 가족 채용 논란은 여당에도 있었습니다.